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 바로 몽골의 침략과 대몽 항쟁입니다. 자, 몽골의 등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몽골 하면 대제국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건설을 했었던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부터 볼 텐데요. 13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보면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죠. 정말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몽골은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금을 공격하게 되고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거란이 몽골에 쫓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고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 공공의 적이 되었던 거란을 없애기 위해서 고려와 몽골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격퇴를 하게 되는데 강동성에서 격퇴를 하게 되죠. 처음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었으나 결국에는 몽골이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는 악화되게 되지요. 몽골의 막대한 곡물 요구로 인해서 몽골의 사신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단절된 상황이 됐고요.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됐고 항쟁 과정에서 보면 박서가 귀주성에서 격퇴를 하게 되고요. 노비와 천민들이 항전을 하게 되는데 충주성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항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몽골군이 개경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온 부분을 완전히 격퇴시키지는 못하고 개경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강화가 체결이 됐는데 몽골군이 다루가치를 배치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관청의 책임자예요. 관청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철수를 하게 되죠. 이때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근데 하필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대륙에서 싸우는 전쟁에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몽골이 약하다라고 하는 걸 안 거죠. 수도가 함락당하면 끝이니까 그 수도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최씨 정권의 생각 때문에 수도가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화천도가 단행되고 나서 최씨 정권의 강화도 천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고요. 이후에 계속적인 침입이 있었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이러면서 재침입, 또 이제 충전하고 재침입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 재침입을 했고 최씨 정권이 이러한 몽골의 침략을 막아서게끔 하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무리하게 징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민심을 잃게 되었고 최씨 정권이 붕괴되면서 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화의 모습이 1대1 국가 대 국가의 모습보다는 이 몽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고려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이후 침입에서 이러한 모습들 있었고 몽골의 강화에서 보면 백성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모습을 보였었어요. 전쟁에 동원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민심을 잃은 최씨 정권은 붕괴되게 되었고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또 조건이 이거예요. 고려의 국왕이 몽골로 가서 있는 겁니다. 마치 볼모로 삼은 것처럼 이렇게 몽골 행을 짓게 되었고 개경으로 수도가 옮겨지게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삼별초의 항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몽골의 등장, 몽골과의 전쟁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지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의 모습인데 몽골의 1차 침입로가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귀주 전투, 개경 환도의 모습은 여기 1270년의 모습이니까 훨씬 후의 모습이고 귀주 전투, 강화도 천도의 모습도 보이고 불심으로 우리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활동도 나타났었는데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을 간행하게 된 것입니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최씨 정권이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쳐보자라고 하면서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 몽골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이야기 나오면서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로 천도되고 나서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는데요. 강화도, 또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절대 우리는 몽골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도 고려인의 자주적인 성격을 보이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별초 항쟁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셔야겠는데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항쟁을 펼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림으로 보고 올게요. 자, 삼별초의 항쟁의 모습인데 삼별초의 항쟁 이렇게 강화에서 시작이 돼서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고 저항의 모습도 보입니다. 삼별초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모습입니다. 삼별초 항쟁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끝내는 항쟁으로 끝이 나고 뭔가 이렇게 고려인의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고려인의 자주적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원의 내정 간섭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몽골풍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 친구들. 이 몽골의 문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녹아들게 되었거든요.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이 몽골풍인데 이게 몽골식 겉옷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관료들의 평상복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들의 문화가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몽골에서 외출할 때 쓰던 것이 바로 족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용됐었고 소주는 원의 일본 원정 때 고려에 주둔한 몽골 병사가 이렇게 마시면서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그리고 매사냥의 모습인데요. 이 매사냥은 매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건데 원의 요구에 따라서 응방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둘 정도로 이렇게 매를 잡아다가 바쳤죠. 요렇게 우리 친구들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한 부분 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에서는 우리 친구들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원의 내정 간섭에서 영토 상실됐었어요. 영토의 상실, 또 호칭 관제가 격화됩니다.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왕을 부르다가 왕의 호칭 자체가 무슨 왕으로 바뀌는데요. 이 충자가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정 간섭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의 왕은 충자가 들어가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었는데 이 정동행성은 원래의 목적은 원의 일본 원정이에요. 일본을 치러 가기 위해서 고려에 설치를 했었던 그런 기구인데 결국에는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모습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원정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됐었다. 또 인적,
물적, 수탈 있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문화교류 있었어요. 쌍성 총관부, 뭐 동령부, 탐라 총관부와 같은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토도 잃었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수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금, 은, 종이, 매 이러한 것들 조공 요구했었고요. 공여도 차출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수탈이 있었고 물적 수탈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문화 교류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져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본 몽골풍의 모습들 봤고요. 고려양이라고 고려의 문화가 몽골에 오히려 역으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 근데 몽골풍의 대표적 하면 또 변발이잖아요. 변발은 황비옥머리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알더라고요. 여기 밀고 뒤에 머리 이렇게 따는 그런 말을 탈 때, 큰 대륙에서 말을 탈 때 머리가 휘날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여기를 밀고 여기를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전달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있었다 봤고요.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마치 친일파처럼 등장을 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은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가? 원의 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쥔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런 아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음서를 통해서 굳이 내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계 진출할 수 있었고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문세족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요. 권문세족이 있으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원의 세력을 통해서 고위 권력 그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음서로 인해서 신분이 세습되게 되었고 대농장 운영하는데 세금 안 내니까 국가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몰락 농민을 노비로 삼게 되면서 이게 농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돈으로 만든 거예요. 노비는 재산이었으니까. 그렇게 만들면서 부역 대상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농민들은 부역 대상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세금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국유지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의 토지가 없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농민들,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했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것. 원의 내정 간섭이 있었던 시기에 왕이 충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충선왕과 충목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시도했었으나 이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권문세족이 자신의 돈과 땅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찬성할까요? 반대하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다. 개혁의 시도도 실패했고 개혁 추진 세력도 미약했고 원나라의 간섭도 심각했고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원의 내정 간섭, 권문세족의 모습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몽골의 등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몽골군이 1차 침입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했었던 그 상황에서 초조대장경 소실됐고요. 황룡사 구충목탑 이러한 문화재들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재가 생겼는데 요건 팔만대장경. 불심으로 몽골을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고요. 몽골과의 강화에서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전쟁을 중단해주는 대신에 계속적인 내정 간섭을 할 거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강화되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삼별초의 항쟁, 뭘 느낄 수 있다?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나타내는 거다. 자, 원의 내정 간섭과 검문 세족에서 보면은 뭐 내정 간섭이 이러한 형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 검문 세족이 권력을 쥘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결국에는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검문 세족과 원의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했네요. 자, 그러면 몽골의 침략과 대몽 항쟁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강화천도 후에 고려 정부가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목적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몽골을 격퇴하려고요. 부처의 힘을 이용해서 몽골을 격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 판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그렇고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7번 문제 봤고요.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할 때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몽골이 말로 대륙을 누비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강화도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고 강동 육조 반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려 전기에 거란 1차 침입 때 강동 육주를 우리가 갖게 됐지요. 초조 대장경 간행은 거란의 침입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된 것이 이때의 일이네요.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면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권문세족.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친원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대부분 친원적 성격, 과거를 바탕, 음서를 바탕으로 높은 관직,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여 대농장을 운영하였다. 맞아요. 성리학을 수용해서 개혁의 이론적 기반으로 이건 신진사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 디귿이 권문세족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원의 내정 간섭과 권문세족의 성장까지 살펴봤어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